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 로드맵을 공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현재 자산 계급을 말해줍니다. 2025년 대한민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4.7억 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56.9%의 가구가 3억 원 미만에 속해 있고 실제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고작 10.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재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자산 계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자산 8단계 계급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몇 층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층 1억 원 미만 무너진 기초의 단계. 여러분의 순자산이 1억 원 미만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 그룹에 있습니다. 이 단계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하는 생존의 단계입니다. 대부분 고정비 부담이 과중되어 있고 이자 지급에 시달리는 상황이죠.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고정비와 이자 지출로 빠져나가서 실제로 저축할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남는 건 언제나 부족한 현금뿐이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핵심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정비를 무자비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 수입에서 월 250만 원이 고정비로 나간다면 이는 이미 재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불필요한 고정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둘째는 이자 발생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연체이자, 고이자 대출 등 이자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선 투자보다도 이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층 1억에서 3억 원, 위기 벗어남의 단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1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제 재무적 생존 단계를 벗어난 2층에 계십니다. 이 단계는 아직 부족하지만 더 이상 무너질 위험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2층에 도달한 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억 원이라는 자산은 한국에서 중산층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었다는 것은 적어도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번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1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핵심 전략은 체계적인 저축 습관과 비상금 확보입니다. 수입의 일정 비중 최소 20%를 꼭 저축하는 습관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저축 통장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비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1층에서의 비상금이 최소한의 생존금이었다면 이제는 월 생활비의 6개월치 이상을 비상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긴급 상황에서도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택권입니다. 3층 3억에서 5억 원, 첫걸음의 단계. 3층에 오신 분들께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첫걸음을 내디딘 단계입니다. 3억 원이라는 자산은 이제 월급 외에도 스스로 모으는 돈이 상당 수준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에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장에는 돈이 찼지만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죠. 3억 원이라는 금액은 더 이상 예금만 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저축 선호라는 안주 심리입니다. 변동성이 두려워서 안전한 예금에만 머무르는 것이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수익을 낮은 이자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 상품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연금 저축 펀드, 상장 지수 펀드 ETF, 대형 우량 주식 등 처음 투자자도 접근하기 쉬운 상품을 활용하여 소액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자동과 지속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자동 투자의 습관이 바로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4층 5억에서 7억 원, 투자 성숙의 단계. 4층은 투자가 본격화되고 자산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턱입니다. 이제 투자 경험이 쌓이고 있으며 자산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여러 자산 클래스의 분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경험해보고 있으며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점차 파악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레버리지 대출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입니다. 5억 원 벽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를 넘고 나면 레버리지라는 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사용하면 자산을 기술적으로 엑스포넨셜리 성장시킬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레버리지로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현재의 수입으로 레버리지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자신 있는 답을 찾기 전까지는 레버리지 사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반드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계산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층 7억에서 10억 원 레버리지 활용의 단계. 5층은 이미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키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구간은 마치 미끄러운 얼음판 같은 곳입니다. 잘 타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한 번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주식 투자를 넘어 부동산 투자나 기타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자산 증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 상태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금리와 시장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핵심 전략은 바로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현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과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 관리가 생명과 같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금이 요구될 수 있기에 항상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상금은 반드시 유지하고 투자자금과 생활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층 10억에서 13억 원 구조 안정화의 단계. 축하합니다. 6층에 오신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투자자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구조 안정화와 체력 그리고 시간 가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분히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 클래스로의 다각화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은 포트폴리오 안정화와 자산 구조 다각화입니다. 더 이상 단일 자산 클래스에 몰빵하지 말고 주식, 부동산, 채권, 현금, 해외 자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적절히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는 시간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월급 때문에 시간을 팔지 말고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거나 전문성을 키우는 등 시간 자체를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무적 여유가 생긴 만큼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력과 지력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7층 13억에서 15억 원 자본의 주연 단계. 7층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0% 내의 부자가 되셨습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이 주연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이 스스로 자산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세금 절감이 핵심 이슈가 됩니다. 분리과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법칙들을 철저히 학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 최적화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적절한 투자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핵심 전략은 고급 재무 전문가 활용입니다. 이제 단순한 은행원이나 증권사 영업사원 수준을 넘어서서 세무사, 법률사, 자산관리사 등 고급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잘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계획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단순히 자신의 재테크를 넘어서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자산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신탁, 유증 등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며 가족 전체의 재무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8층 15억 원 이상 시스템 정점의 단계. 마침내 대한민국 자산 계급의 정상 8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0.9% 미만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되셨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시스템 정정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법적 구조입니다. 8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개인의 재테크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산 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개별 투자 상품에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자산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와 자산 보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개인적인 위기, 경제적 충격 등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 변호사, 자산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후배들을 육성하며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부자를 넘어서서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대한민국 자산 8단계 계급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층에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이 서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고 자신의 순자산을 계산해 보세요. 모든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순자산액이 여러분의 현재 층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위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1년 안에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평균 순자산이 4.7억 원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여정은 바로 다음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자산 계급과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 자산 계단을 한 단계씩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올라가는 재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